여러분 혹시 며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장면을 보셨나요? 이란의 지하 깊숙한 핵시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그 전설의 무기를 꺼내든 거였어요. 20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괴물 같은 폭탄 13.6톤짜리 벙커버스터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까지 말입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현무호. 미국 벙커버스터보다 40m나 더 깊이 파고드는 이 괴물 같은 미사일이 바로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 무기 수출국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지 말이죠.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중동에서 벌어진 그 엄청난 사건 때문이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무려 180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늘이 불바다가 됐어요. 텔아비브 상공에서 폭발하는 미사일들, 사이렌이 울려대는 가운데 지하 벙커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란의 심장부, 그 비밀스러운 지하 핵시설을 향해 지옥 같은 보복을 가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과 이스파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한순간에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였어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유가는 하루 만에 10%나 폭등했고 증시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차례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무서운 것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히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중동의 이 참혹한 전쟁이 우리에게는 천재일호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갑자기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특히 중동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즉시 국방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UAE는 방공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무기들이 세상에 그 위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서요. 먼저 미국이 이번에 사용한 그 악마 같은 폭탄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름도 무시무시한 벙커버스터, 정식 명칭은 GBU-57MOP입니다. 이 괴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무려 13.6톤이에요. 코끼리 2마리 무게와 맞먹죠. 그런데 이게 고도 1만 미터에서 음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폭탄의 파괴력이에요. 지하 60m 깊이의 철근 콘크리트를 종이처럼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60m면 20층 아파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것과 같은 깊이예요. 그걸 한 방에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미국은 이 무기를 무려 20년 동안 극비리에 개발해왔어요. 총 개발비만 30억 달러가 넘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거죠. 그동안은 그냥 미주리주의 비밀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무기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그 발톱을 드러냈어요.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투하된 이 괴물이 이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지진계의 규모 4.2의 인공지진이 감지됐을 정도였어요. 전 세계가 그 무서운 위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걸 보면서 모든 나라들이 전율했을 거예요. 우리도 저런 무기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무기가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해야겠네요. 바로 현무호라는 악마 같은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마하 10으로 날아가요. 총알보다 3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 적군이 레이더로 포착했을 때는 이미 머리 위에 와 있는 거죠. 실제로 시험 발사 때 일본 자위대가 추적을 시도했는데 발사 3분 만에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빨라서 추적이 불가능했던 거죠. 일본 방위성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미사일의 관통력입니다. 현무호는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의 자랑스러운 벙커버스터보다 무려 40m나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세요? 현무호는 떨어질 때 회전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마치 드릴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무게라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벌써 이 정도까지 왔다니 말입니다. 현무호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변화무쌍함이에요. 탄두 무게에 따라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가벼운 재래식 탄두를 달면 무려 3000km까지 날아가고 무거운 벙커버스터 탄두를 달면 300km 정도 날아갑니다. 3000km면 베이징까지 충분히 닿는 거리예요. 중국이 우리 현무호를 그렇게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사일은 8축 트럭에서 쏠 수 있어요. 적이 우리 미사일 기지를 찾아서 폭격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벌써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으니까요. 마치 바둑에서 수를 읽을 수 없는 고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어디서 공격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무호는 너무 성능이 뛰어나서 해외에 팔 수가 없어요. 국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이죠. 미국도 이 조약 때문에 자기들 최고 성능 무기는 동맹국에게도 안 팔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레라는 이름의 또 다른 괴물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우레는 현무호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거리는 290km로 제한했지만 관통력은 여전히 무시무시해요. 지하 50m 콘크리트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올해의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두께 수십 미터의 콘크리트 벽을 마치 두부를 자르듯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확도예요. 300km 떨어진 표적을 오차 3m 이내로 명중시키더라고요. 이 정도면 창문을 정확히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폴란드가 이 우레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에 있어서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더욱 절실해졌을 거예요.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작년에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했을 때 올해의 시연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푹 잘 수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핀란드와 체코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은 모두 이런 강력한 억지 무기에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전에는 무기를 사기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사겠다고 줄을 서는 무기를 만들게 됐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공격용 무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용 무기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바로 천공이라는 하늘의 방패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언돔이라는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마치 게임하듯 척척 요격하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이번 이란 공격 때도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 천공이도 그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 시스템과 LIG넥스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했거든요.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쌍두마차죠.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스템을, LIG넥스원은 요격 미사일을 담당했어요. 천공이의 가장 큰 장점은 다층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멀리서 날아오는 장거리 미사일부터 가까이 있는 단거리 로켓까지 모두 요격할 수 있거든요.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는데 방공 능력이 정말 생사를 가르는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공격 무기가 있어도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180발 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피해가 적었던 이유가 바로 뛰어난 방공 시스템 덕분이에요. 만약 방공망이 뚫렸다면 텔아비브가 폐허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거죠. 천공이의 요격 성공률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시험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작년 시험 발사에서는 동시에 날아오는 10발의 모의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정도면 적 미사일이 집중 공격을 해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서로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이스라엘은 경제가 마비될 수 있고 이란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주변국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석유 시설이 폭격당해서 전 세계 유가가 요동쳤을 정도였어요. 이번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보면서 더욱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UAE도 마찬가지예요. 두바이와 아부다비 같은 화려한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을 거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방산업계에게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전쟁 자체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억지력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중동 전체가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각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무기 구매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어요. 벌써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30%나 늘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무기가 바로 그들이 찾는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무기의 장점은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이에요. 미국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40억 원이 넘거든요. 하지만 우리 천공이는 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해요. 러시아나 중국 무기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들의 한계가 다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우리 무기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신뢰성도 뛰어나요.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지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과 같은 상황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어요. 특히 방공 시스템이나 정밀 타격 무기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에 가까웠죠. 아이언돔만 해도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도입하려고 줄을 섰을 정도였어요. 미국까지도 이스라엘 기술에 의존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자국 방어에만 온 힘을 쏟아야 하거든요. 무기 수출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해외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국군에 우선 공급해야 하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그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그 최고의 후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놀랍도록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둘 다 주변에 위협적인 적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생존을 위해 최고의 무기 개발에 모든 걸 걸어왔어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실제 전쟁에 휘말려서 무기를 팔 여유가 없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마음껏 무기를 수출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무기의 실전 검증도 충분해요. K9 자주포는 시리아 내전에서, K2 전차는 터키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쳤거든요.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운명적인 느낌마저 들어요. 마치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 같거든요. 특히 중동 국가들이 우리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이에요. 우리는 중동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도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도 모두 우리 무기를 살 수 있어요. 곧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국방비 대대적 증액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에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지니까 유럽 각국이 완전히 바짝 긴장한 상태거든요. 독일은 이미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군비 증강을 선언했고요. 영국은 아예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이건 우리 방산업계에게는 정말 꿈같은 소식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시장 규모만 해도 연간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 무기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예전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정도만 그런 지위를 누렸는데
이제 우리도 당당히 그 대열에 합류한 거죠. 실제로 우리 무기 수출 실적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20년에 7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작년에는 17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올해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한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폴란드가 무려 1000대가 넘는 K9를 주문했거든요. 총 계약 규모만 20조 원이 넘어요. 이제는 미사일까지 수출하게 됐고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설 것 같아요. 노르웨이는 이미 우리 K9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핀란드도 천공이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특히 우리 무기의 또 다른 강점은 신뢰성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제법을 잘 지키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무기를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정말 중요해요.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정치적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언제 제재를 받아서 부품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니까요.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수출이 급감했어요. 하지만 우리 무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도 뛰어나요.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거든요. 폴란드에 K9를 수출할 때도 현지에 정비센터까지 설립했어요. 전은재 시도피 계속 편집전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프랑스인데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 빈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이미 작년에 세계 8위까지 올라왔으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베트남은 아예 우리와 방산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앞으로 베트남군이 사용할 무기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공급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중동 사태가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죠. 전 세계가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는 남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우리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전 세계가 우리 무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가 우리 천공이 시스템 도입을 타진해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이제 정말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우리 무기를 찾고 있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에요.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현무 시리즈를 보고 갔는데 돌아가서 바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고 해요. 독일 같은 기술 강국에서도 우리 무기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 무기 기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무호를 개발한 연구진 중 상당수가 30대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이들이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땀 흘려 만든 결과물이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천공이 개발팀장이었던 김모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 뭉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드디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무기의 진정한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방산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성과니까요.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무기를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된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